김중현의 지난 현역가왕 무대가 통편집을 당한 데 이어 다시 보기 영상마저 MBN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지 않아 많은 이들의 항의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중현이 제작진과의 불화 끝에 방출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 김중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중현은 지난 현역가왕2 사회에 열애를 열창하며 많은 댄서들과 무대를 꾸몄지만 댄서들이 나와서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는데 바로 들어가는 등 퍼포먼스를 하다가만 듯한 느낌을 주었고 흐름이 다소 끊어지는 무대로 시청자들을 갸우뚱하게 했으며 더구나 현역가왕이 매회 끝나면 곧장 MBN 뮤직과 MBN 엔터테인먼트, 크레아 스튜디오 등 유튜브 3개 채널의 출연자들의 영상이 올라오지만 유독 김중현의 영상만 방송이 끝난 지 6일이 지나도록 그 어떤 채널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결국 제작진은 김중현의 무대 상당 부분을 통편집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이들은 이것이 김중현 측과 제작진 간에 불화가 일어났고 끝내 방출이 된 것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역가왕은 지난 시즌에서도 마리아와 박혜신을 탑7으로 선발하고도 불화 끝에 방출을 한 전력이 있는데 많은 이들은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 아니냐며 시청자 게시판을 통한 공지도 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정 참가자를 차별하고 있는 제작진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MBN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작진은 공식 입장은커녕 짤막한 논평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김중현이 경연을 포기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고 더구나 어릴 적 부친께서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사경을 헤매시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셨던 김중현에게는 왜 이런 시련이 자꾸 일어나는지 도대체 김중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중현은 부친의 작고로 홀로 남게 된 어머니께서 김중현과 그의 누나를 힘들게 키우셨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셔야 했던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무려 새벽 5시 동이트 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일을 하러 나가셨다가 밤늦게 돌아오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집에 남은 김중현과 그의 누나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 후에 가수가 되어 아침마당에 처음 출연했을 때 그는 할머니께서 아침마당을 매일 챙겨보신다며 자신이 드디어 아침마당에도 나오게 되어 할머니께 효도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침마당의 MC들이 김중현에게 할머니께 영상 편지를 보내라고 하자 그는 카메라를 향해 할머니 저 아침마당 나왔어요. 이제 할머니 소원 푸셨네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는데요. 김중현은 어느 날 어머니께 선물을 해드릴 테니 뭘 가지고 싶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돈으로 달라고 하셔서 가수가 되어 번 돈도 어머니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아버지가 없이 불우하게 자랐지만 참으로 심성이 착하고 구김없이 자란 효자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조상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꿈에서 그가 방에서 나오니 거실에 조상님들이 앉아 계셨고 비록 조상님들의 얼굴은 몰랐지만 김중현은 느낌으로 거실에 계신 분들이 조상님들이란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상님들은 사셨던 시대가 전부 다르신 분들이라 어떤 분은 상투를 트신 분도 계셨고 복장이 전부 다르셨는데 그렇게 희한한 꿈을 꾸고 깨어난 김중현은 혹시 길몽이 아니었을까라는 기대감에 로또를 구입하게 되지만 당첨에는 실패하는 바람에 역시 꿈은 꿈이다라고 가볍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은 불타는 트롯맨 탑4까지 들어갔을 정도의 실력 있는 트롯 가수가 되었지만 사실 원래는 트롯 가수를 꿈에도 생각한 적 없었던 아이돌 출신 가수였는데요. 김중현은 중학교 1학년 재학 시절 어느 날 친구가 노래방을 가자고 해서 같이 갔다가 거기서 그 친구와 친했던 다른 친구를 만나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날 처음 만났던 그 친구는 바로 김중현의 학교 밴드부에서 드럼을 치던 밴드부 리더였고 그 리더는 김중현의 노래를 듣더니 마침 밴드부의 노래를 부르는 보컬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너의 노래를 들어보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밴드부에 들어오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당시 김중현은 학교에 밴드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음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당시 인기 있던 버즈라는 록밴드를 생각하며 멋있겠다는 생각에 큰 고민 없이 요청을 수락했고 그렇게 그는 밴드부에 들어가 매주 토요일 특별활동 시간마다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냥 노래만 불렀을 뿐인데 주변 친구들이 자신을 더 좋아해주는 것 같고 학교 생활도 더 수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밴드부 활동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여학생들이 자신을 보며 환호를 해주고 어린 나이에 사람들로부터 멋있다고 주목을 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고 노래를 하는 것도 재미있어서 중학교 3학년 때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후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 시절에 학교 축제 무대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나면 주변에서 멋있다고 소개시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니
학생 김중현은 우쭐한 그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결국 성인이 되어 한 기획사에 들어가 A6P라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는 팀의 리더로 주변에서 누가 봐도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피나도록 준비했고, 본인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결국 데뷔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점심때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공개된다고 해서 멤버들과 카운트다운을 하며 이제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이 도배되고 세상이 떠들썩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아무도 그들의 음원을 들어주지 않았고 뮤직비디오를 봐주지 않는 처참한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가수로 데뷔한 이후 회사에 일없이 머무르는 시간이 연습생 때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회의감은 커져갔고, 팀은 1년 만에 와해가 되어 결국 김중현은 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무명 솔로 가수로 한 회사에 들어가 있던 그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대표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대표님은 김중현에게 갑자기 핸드폰으로 노래 부르는 영상을 하나 찍을 수 있냐고 물어봤고, 김중현이 무슨 노래냐고 물으니 트롯 노래를 하나 부를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갑자기 웬 트롯이냐고 생각했던 그는 트롯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노래가 있을 것 아니냐고 하길래 딱 생각난 곡이 남행열차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남행열차는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럼 영상을 찍어서 자신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노래 1절을 가볍게 부르는 영상을 찍어서 대표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표님은 김중현에게 말도 없이 그 영상으로 미스터트롯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김중현은 처음에는 자신은 이 회사에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지, 트롯 가수를 하려고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대표님은 네가 여기서 1등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활동을 해야 되는 거면 비출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비추는 게 맞고 이름을 더 알린다고 생각하라고 했다는데요. 그때 김중현은 자신이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선 100인에 선발되어 프로그램에 나가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얼떨결에 미스터트롯에 나가게 된 김중현은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무대에 서게 되는데, 과거 아이돌로 데뷔했을 때 그토록 미친 듯이 열심히 했을 때는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별 기대 없이 했던 1차 무대에서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오자 그는 미묘한 감정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매라운드를 통과하면서 김중현은 점점 트롯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까 하며 주변 동료들과 제작진에게 트롯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미스터트롯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원래는 트롯에 관심이 없었던 그는 그때가 계기가 되어 미스터트롯을 마치기도 전에 회사에 트롯 가수를 해보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당황을 했지만 나중에는 전폭적으로 그의 활동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김중현은 미스터트롯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가수로 성공을 못하고 있으니 조급한 마음에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트롯 가수가 되고 나니 정신이 건강해져서 너무 좋다고 밝혔는데, 어두웠던 인상이 펴지니까 주변에서도 보기 좋다며 상당히 좋아해 주었고, 미스터트롯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는 가족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보내주니 내가 30이 되어 드디어 해냈구나, 내가 어머니께 드디어 효도를 했구나 라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스터트롯으로 이름을 알린 김중현은 이후 전국을 누비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스케줄이 바빠지며 행복을 얻었음에도 한편으로는 매일 반복되는 삶과 피곤함에 찌들어 번아웃 증후군이 오게 되는데, 그때 불교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DJ를 맡아달라는 섭외가 들어왔고, 그러잖아도 라디오 DJ를 하고 싶었던 그는 섭외를 수락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진행자로 활약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전국 행사를 돌며 피곤함에 찌들어갔지만 매주 한 번씩 라디오를 할 때면 스태프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고 게스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는 일이 아닌 놀러 온다는 기분으로 DJ 덕분에 힐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진행한 프로의 청취자 애칭은 연꽃으로 여성 청취자가 많아서 꽃으로 애칭을 정했고, 또한 김중현의 이름에 연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불교의 상징꽃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가수로서 자신을 한 단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미스터트롯에 도전한 지 3년 만에 불타는 트롯맨에도 지원을 하게 되었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노래 실력으로 결국 준결승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준결승에서 역시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지만 아쉽게도 탑7 진입에는 실패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국민대표단 투표를 통해 와일드카드로 마지막 추가 1인으로 최종 탑8에 선정되며
결국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불타는 트롯맨 탑7으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고 기세를 이어 현역가왕2에도 참가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가 펼쳤던 무대가 방송에서 편집을 당하더니 유튜브에는 영상조차 올라오지 않았고 제작진은 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아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많은 이들을 더욱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쏟아지는 항의에 못 이겨 제작진은 결국 김중현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에 오늘자로 MBN 뮤직을 비롯한 유튜브 3개 채널에 일제히 김중현의 열애 무대 영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더구나 강문경 67만, 진혜성 91만 등 타 가수들의 영상은 이미 수십만 조회수를 돌파했건만 김중현의 영상만 7,900회에 머무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뒤늦게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제작진의 너무나 얄팍한 짜고 치는 속임수가 보이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경연에서 이렇게 특정 가수를 가차없이 배제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야 조용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이 프로를 과연 계속 시청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차별을 당한 김중현에게 위로를 보내고 불화가 있다고 하여 멤버를 의도적으로 방출하거나 충격적인 편집요법을 쓴다면 시청자들은 등을 돌리게 됨을 제작진이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